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 추진당 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산업 인력 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1년 한 반 동안 이제 당의 규제개혁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게 지방산업단지 어떤 규제를 대폭 활성화 이제 풀었다는 면하고 방금 기자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학생 그리고 영주권자 이게 동일한 외국인 대상인데 완전히 이제 그 트랙이 세 가지 트랙으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는 이제는 필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 기업들이 이제 가동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분야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들이 왔을 때 만약에 본인들이 외국에서 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뭐 언어라든지 제도라든지 뭐 기술이라든지 걸 더 배우고 싶어서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뭐 그 학교에 오고 싶어도 대학교에 없이도 지금까지는 올 수가 없었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아무리 일을 잘해서 그 기업주가 더 있도록 해도 5년만 있으면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칸막이를 제대로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왔을 때 본인이 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 대학교에 갈 수 있도록 즉 E9 비자로 왔을 때도 다시 학교를 올 수 있도록 이제 그 규제가 이제 풀렸고 그 다음에 또 1년에 최대 4만 명까지 지방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방 공단을 중심으로 기업주가 원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5년 이상 더 체류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영주권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를 완전히 이제 제도 개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저출생 지금 현재 고령화되는 사회에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도 하지만 특히 그분들 중에서 이미 인성이라든지 한국에 적응되는 것이 증명된 분들이 영주권으로 와서 좋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국인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더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가 완전히 이제 풀려졌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그 규제개혁위원장으로 하면서 완전히 좀 해소를 좀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공단이나 뭐 이런 그 기업 중소기업들은 그나마 이제 이 외국인 근로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리나 뭐 이런 형태가 좀 그래도 나은데 이 농촌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농촌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탈되고 이제 타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는 문제 몰래 이런 부분까지 생기고 있는 것은 이제 문화적인 어떤 인식관에 대한 차이 그리고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어떤 입장으로 관리하고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계속 화두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좀 좋은 해안이나 어떤 방향 제시를 좀 예,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그 기업보다도 더 일찍 많이 온 분야가 사실은 농촌 지역이죠. 작년인가 재작년 제가 통계해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농촌 지역에 있는 학교 초중고등학교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40% 이상 거의 절반이 지금 다문화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농촌 지역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다문화 가정이 주가 될 수밖에 없고 외국인 노동자가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착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저는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하게 국가 문제뿐만 아니라 민간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보는데,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2009년에서 11년 사이 해보니까 미국에는 그 미국 교회마다 그 외국인들이 와서 영어를 배운다든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활발하게 잘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미국 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외국인이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동시에 외국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지금은 보면은 지금 고용부 이제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이제 협력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너무 많아지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좀 하기 힘든 그런 면들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왔을 때 일정 기간 이상은, 너무 오래는 뭐 곤란하지만 그 최소한 뭐 한 달이면 한 달 뭐 동안은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라든지 제도라든지 뭐 언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그런 저는 제도 마련이 꼭 필요하다. 그게 이제 산업단지 인력공단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곳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갈수록 많아지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초기에 적응하는 게 조금 어렵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분들이 돈을 좀 뭐 저임금 받는 좀 뭐 이런 어떤 노동자, 가난한 노동자로 되는데, 지금 최저임금이 굉장히 지금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라 할지라도 소득 수준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제도적으로 방금 김 회장님 말씀하신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교육을 어느 정도는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또 민간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좀 환경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도 해외에 있을 때 이제 그 캐나다에서도 좋게 봤던 게 커뮤니티 활성화가 잘 돼 있어서 저렴한 그 비용으로도 이제 교육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다는 거. 예, 그 국내에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얼마만큼 지금 사회적 단체들이 이런 부분에 같이 동참하느냐,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 일단은 문화인식을 높여줄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질문과 연관되어서 지난 4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제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이것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다음번에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방법으로? 일단은 방금 이제 기자가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그 통과가 안 됐지만, 네.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 법무부가 제도 개선해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 즉 E9 비자로 온 분들이 이제 대학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 시행령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다 이제 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 고용하는 부분,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은 외국인 노동자의 농민들 같은 경우는 농촌자치단체, 예를 들면 뭐 상주시다, 뭐 문경시다 이렇게 직접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촌이 아닌 공단 지역도 지자체가 이렇게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법무부 고용부에서 지금 제도 개선 방안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중에 이제 제가 이제 한노이 계류했던 것이 지금 통과가 안 됐는데, 지금 그 법은 어떻게 되냐면 국회 회기, 즉 21대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그 회기 때 발의된 법들은 다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21대 때 발의된 외국인 근로자 관련된 법들은 다 일단 다 폐기가 됐다. 단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시행령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22대 때 이제 국회 이제 의원들이 좀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입법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공감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입법을 해도 많은 의원님들이 화답을 해야 되고 같이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입법이 통과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을 텐데 어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보통 이루어지는지? 예, 그 국회에서 입법하는데 가장 그 어려운 사항이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당 간의 대립입니다. 당 간의 대립이 일어나서 정쟁화되면은 정말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발입니다. 이런 어떤 부분도 이해관계자들이 이해관계자들도 워낙 종류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의료 관련된 우리가 지금 사태에서도 봤듯이 좀 강력한 사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있으면 사실은 쉽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회에서 잘 통과가 안 되는데 저희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21대 때 한 104건을 대표 발의란 건 뭐냐면은 국회에서 발의를 하려면은 국회의원들이 최소 이제 10명 이상 이제 동의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동의를 받기 전에 법안 초안을 만드는 사람을 이제 대표 발의라는데 그 대표 발의를 한 게 제가 한 103건 되고 그 중에 한 40건 정도를 이제 통과를 시켰고 그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평가를 하는 국회의정 대상이 있습니다. 그 국회의정 대상이 1년마다 한 번씩 한 20명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주는데 그 한 3번 정도를 제가 받았는데 그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굉장히 나름대로 좀 보람을 느끼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 선거지원법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헌혈관리법이라든지 헌혈관리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이상의 헌혈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해주는 그런 어떤 법안이고 또 아동복지법을 개정했는데 아동복지법의 개정 핵심은 뭐냐면 지금 각종 고아원 같은 시설, 지금은 고아원이라 하지 않고 시설이라 하지 않습니까? 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20세가 되면 무조건 이제 의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나와서 사실은 사회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부모가 있는 청년들도 적응하기 쉽지 않은데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나와서 뭐 신용카드나 이런 어떤 휴대폰 하나 사실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본인이 원하면 25세까지 시설이 있으면서 이제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훈련을 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아동복지법 개정 그런 등등을 통해서 이제 의정 대상을 이제 3번 받았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것들이 아닌 좀 정쟁이 좀 심한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한 경우 중에는 예를 들면은 실업급여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 개정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실업급여의 원칙적인 목적은 A라는 직업에서 B라는 직업을 옮겨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 자기가 좀 있는 건데 근데 제가 계속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2022년도 기준으로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하더라도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제 실업급여를 받는 건데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기금이 50%는 기업주에서 50%는 노동자들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량한 노동자들이 이런 메뚜기 같은 노동자에게 그냥 돈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노동자들의 도덕적 모럴 해저들을 양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제안을 하면은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사실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통과가 돼야 될 법들이 너무 통과가 되지 못하는 그리고 통과가 안 돼야 될 법들이 통과되는 그런 현장을 너무나 많이 제가 봐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회외에서 이렇게 국회를 의원들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평가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